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장사의 신입니다. 건물에서 쫓겨나 손해가 억이야. 근데 손님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이래서 무슨 장사하겠다 그래? 장사의 신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하라. 야, 줄 대박이다 진짜. 장사의 성공 노하우 전격 공개. 입술은 두툼하면 눈매가 진하고, 토끼띠, 원숭이띠, 호랑이띠들이 소주나 막걸리 한두 병 준비해서 집에서 가장 비싼 술도 올려놓으라고. 소 한 마리에 돼지 10마리 기본이에요. 돈이 마를 날이 없어요. 평소에 매출의 10배 이상을 버니까 7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장사의 비법을 대방출하겠습니다.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 당신을 위한 장사 비책이 공개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고 다들 사장님 소리 한 번쯤은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만큼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장사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수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에도 장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장사에 도전할 수는 있어요. 다만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맞아요. 똑같이 장사하는데 손님이 넘쳐나는 집이 있는 반면 파리만 날리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에는 무속적인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사의 준비부터 성공까지 100% 성공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 1%의 실패 확률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장사의 비법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일단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주에는 재물운을 뜻하는 재성이 있고, 이 재성은 정재와 편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정재는 티끌모아 재산을 일구는 월급쟁이 스타일이라면, 편재는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의 기질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식신이 있으면 꾸준히 일할 수 있는데, 만약 사주에 편재와 식신이 깔려 있다면 장사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업줄이 강한 사람도 장사가 잘 맞을 수 있어요. 업줄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조상을 위한 공들인 집안의 자손인데, 배고픈 사람을 배불려 먹여야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하는 사주잖아요. 돈을 받고 장사를 하지만 그것 또한 보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본인이 1인자가 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본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장 생활보단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관상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동자에 광채가 흐르고 눈매가 진하고 두드러진 사람, 입술은 조그만데 두툼하면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장사 수완이 있다고 보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남의 눈에 남의 코라서 관상만 봐서는 장사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보이는 끼가 있어요. 끼라는 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말하는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장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면 쪽박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용두삼이의 사주를 가진 분들이라면 장사는 비추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야무딱지지 못하고 스스로도 뭘 해도 끝까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정제가 깔린 사람이라면 장사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는, 인성은 문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고 가리키는 게 맞지, 장사를 해서는 보통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관상에서도 드러나죠. 환한 인상을 가진 분들은 사주를 안 봐도
입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상에도 말투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욕쟁이 할머니라고도 많이들 듣잖아요. 욕을 하긴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쁘고 또 가고 싶고 또 가서 욕을 먹더라도 그곳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날 두고 하는 소리 같아. 애교가 있잖아요. 제가 본 분은 50세가 됐는데도 사회생활을 못하고 상처도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의 전생을 보니까 어린아이일 때 죽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좀 됩니까? 장사든 뭐든 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장사의 숨은 비법을 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나 관상을 보면 10원짜리 한 장도 없을 것 같은데 장사로 떼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사를 꾸준히 잘 지내고 때마다 조상을 대우하는 의식을 해서 조상을 정말 잘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몇은 음식을 잘하던 조상이 도와줘서 솜씨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절 찾아온 분은 토지 개발 사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왕년에 사업을 잘했던 조상이 곁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천상으로 곧바로 올라가기 아쉬우니까 조상님 본인과 코드가 잘 맞는 자손을 도와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조언해 줄 게 없어서 지금까지처럼 잘 모시고 잘 하면서 살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주를 봐서 장사하면 안 될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고 봐요. 맞아요. 만약 조상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해야 할 사람인지 확인했다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업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장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기운도 맞아야 되고 업종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운이라는 것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목화토금수가 아닌 무당이 느끼는 기운을 말하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다혈질 같고 불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대부분 불의 기운을 가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전기를 다루는 업종을 많이 추천해요. 왜냐하면 전기로 인해 무언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불의 기운이 사람들에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불의 기운인 사람에게는 주방에서 불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뜨거운 열을 사용하는 미용업이 좋다고도 추천합니다. 제가 불이에요. 제가 불의 기운이에요. 저는 사주에 불이 5개나 있는데 철학관에 갔는데 내가 불의 기운이 많으니까 나보고 물장사를 하라 하더라고. 근데 물장사를 해갖고서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 있는 사람은 불을 다뤄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해결이 되는데 불을 물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물이잖아.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불로 다룰 수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진짜 미용업이나 불로 할 수 있는 그냥 음식점 그런 게 맞다고. 대장간도 좋지. 여자가 대장간? 물의 기운인 사람에게 잘 맞는 대표적인 업종은 커피나 술집 등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무당이 잘 판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술집이라고 해도 와인바가 있고 호프집이 있고 그다음에 선술집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만약 와인바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호프집을 하고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술장사라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장사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주에 흙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건축 같은 흙을 밟는 직업이 좋은데 여기에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 보이는 사람은 부동산업을 많이 추천해줘요, 저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컬스널티까지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 사람을 끌는 도화살이 있고 문서운까지 쥐고 있으면 부동산 컨설팅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또 흙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중립을 뜻하고 또한 위치로는 중앙을
좋다거든요. 그러니 어떤 재무, 설계 같은 프리랜서 같은 직업, 보험도 마찬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업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사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는데요. 남을 위한 희생 정신도 있어야 되고 목표를 세우면 돌진하는 특성도 있어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장사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의 기운인 사람이 자기를 치장하고 화려한 것도 즐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식이나 코인에 많이 빠지는데 차라리 그걸 투자하는 쪽으로 돌려서 업으로 삼는 게 낫지 않나? 금의 기운이 이제 하면 좋은 업종 중에 침을 놓거나 주사바늘, 수술, 칼을 드는 직업도 많다라고 해요. 근데 금기운이 센 사람이 저기 예술로 많이 빠지더라고. 예술. 뭐 예술도 맞을 수 있고. 그림 막. 그림. 근데 그런 업종 중에서도 좀 색다른 화가. 자기 주장을 자기만의 많이 어떤,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그런 업이 또 좀 많이 괜찮죠. 있죠.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 장사로서도 대박 날 수 있는 게 바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물을 주면 잘 자라고요. 또 불씨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를 깎아서 다양하게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업종만 잘 선택하신다면 장사로도 많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 기운이 약해서 대박 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인데 아직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의 기운 중에서 꽃이라고 하죠. 열정적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그런 게 좀 있어서 성향도. 맞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돈을 좀 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맞는지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릴 때도 있잖아요. 새소리가 나는 사람일 경우에는 새 관련 업종을 하는 게 좋고 나무가 보일 때는 그에 관련된 업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 중에 업종만 바꿔도 대박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뼈다귀 해장국집을 했는데 사주를 보니까 물의 기운이 강한데 도화살까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있어서 술집을 내가 하면 대박 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7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술집을 해서. 그것도 울산 삼산에. 최고 요지 아닙니까, 요지. 저는 포장마차를 하던 남자분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약사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스포츠 마사지를 추천해 줬거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 마사지 업체 대표가 돼서 정말 아주 뭐 성공을 해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끄는 끼가 있어야 장사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고깃집을 하던 분인데 끼가 있기는 했어도 워낙 성격이 차분해서 식당에 안 맞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하고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바 형식의 카페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업종을 변경하고 잘 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바꿀 때는 조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에 불의 어떤 기운도 흐르고 취미로 이런 요리를 하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조상 중에 중국에 사신으로 갔었던 할아버지, 이분한테 퓨전 중국집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장사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의 말만 듣고 업종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오랫동안 장사를 했던 5, 60대 분들은 선뜻 업종을 변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장사가 무탈하도록 빌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 업종을 바꾸신다면 늦어도 40대 이전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번화가라고 해서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번화가에서 장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번화가의 터의 기운이 센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냉한 기운이 있는 터인데 기가 센 사람에게는 이런 터가 맞아요. 그런데 기가 약한 사람이 센 터에 들어가면 터의 기운에 눌려서 장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장사하기 좋은 터는 자신과 합이 드는 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터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불터인지 물터인지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터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돈이 모이게 하는 터도 있는데 풍수학적으로 주변 지형이 엉덩이 골처럼 모여드는 모습이라면 그 집은 돈이 마를 날이 없어요. 특히 논현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그 상가가 밀집돼 있고 미용실이 거의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다 이렇게 문을 안 닫고 하거든요. 그쪽에 터는 흐르는 곳도 있지만 논현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엉덩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상업이 망하지는 않고 계속 그래도 쉴 새 없이 엉덩이 모양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쑥 들어갔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여자 엉덩이 모양을 저기 풍수학적으로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당이 볼 때 기가 머물고 있는 터가 손님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미용실 같은 업종도 제격이고요. 식당처럼 손님의 순환이 빨라야 하는 곳은 기가 흘러가는 터가 좋다고 보는데요. 일반인이 느낄 때 사람은 많아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썰렁하다면 그 터는 기가 흐르는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업종이 자주 바뀌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터가 있잖아요. 성공할 수 없는 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터가 바로 흉가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흉가터도 합의가 들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신기하게도 그 터를 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악신이 있는 터도 조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 무슨 장사를 하든 다 싫다고 하는 터주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물주가 터주신을 잘 위하지 않거나 본인의 성향도 악하다면 터주신도 까탈을 부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터주신의 합의가 먼저 돼야 비로소 장사를 할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느끼기에 지신이 우는 터, 가만히 있어도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곳은 일반인도 하긴 할 수는 있는데 큰 길에서 나와서 바라볼 때 그런 터는 경사가 약간 진 곳이 들이 좀 안 좋더라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터는 피하셔서 장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달래줘야 하는 터도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 터입니다. 도깨비는 업신이기 때문에 그 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업을 지니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터인데요. 터와 사람이 합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음력 10월 상달처럼 좋은 날을 골라서 인사하는 의식을 하고 들어가는 게 또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음식이나 서비스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하루는 손님이 바글바글 끓고 또 하루는 손님이 진짜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손님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 터는 도깨비 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적 의식으로 잘 달래고 위해주면 한 번에 훅 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한테 마사지업을 하겠다고 찾아온 분이었는데 그 해에 운이 없어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골라 들어간 터도 도깨비 터였는데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영업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터부터 다시 살려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만만치는 않죠. 맞아요. 그리고 도깨비터는 업종도 가려야 하는데요. 도깨비는 피를 보면 안 된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 터에서 정육점이나 횟집 같은 업종을 하려면 꼭 터를 잘 달래주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도깨비 터처럼 잘 위해줘야 하는 게 업구렁이 터인데요. 그렇죠. 카페, 목욕탕, 술집, 호텔, 레저타운 등 영업장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녀야 장사가 잘 된다고 인식되는 업종이 업구렁이 터에서 성공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신터도 장사로는 좋은데 대신 옷 장사는 피해야 돼요. 물이 고여 있는 터인데 마른 장사인 옷 장사를 하면 결국 졌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게 내부 구조도 중요한 거거든요. 출입문은 동쪽이나 남쪽에 놓고 테이블은 계산대와 마주보는 걸 피해서 남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궁합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대기업에서 임원 승진 대상자들을 최종 결정할 때 맞아요. 사주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무당에게 사주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군데의 회사에서 면접자들의 이름과 사주, 거주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장보다 기가 센 직원은 탈락입니다. 직원이 사장보다 기가 세면 트러블이 발생할 위험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신가물이 많은 사람인데요. 유흥업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신가물인 경우라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인데 사주의 일주를 봐야 가장 정확하지만 띠로만 보자면 토끼띠, 원숭이띠, 호랑이띠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하도록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는데 그 띠들이 고춘자 선생님 원숭이 띠잖아요. 공격하세요. 공격해야 되겠는데. 아니요, 근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사기성을 띠느냐 아니면 그 좋은 쪽으로 충신이 되느냐, 예, 역적이 이게 되느냐.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사기를 치더라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머리를 쓸 때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띠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아무리 뭐 인호술 뭐 좋다 해도 이혼도 많이 하고 합이 또 깨지기도 하고 하듯이 어떤 띠를 딱 잘라서 그 띠는 조심해라, 저기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사주를 완벽하게 다 보고 그쵸, 그러고선 천성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옆에 곁에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우리는 어차피 그러니까 신점인 거죠. 그걸 다 보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해라 말아라 해야지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반대해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를 통용하기에는 한시원 선생님의 어떠한 말씀도 맞지만 다 받아들여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해석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무조건 그 띠는 말하라 하면 그 띠 가진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 요즘 세상은 선생님 패턴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직업들도 많고 사람들의 그 흐름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월을 가지고 상사를 논하고 그 밑에 사람을 논할 때 그 사람하고 맞는 연을 띠를 말할 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요즘 세상은 그 띠하고도 모르겠어. 나는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죠. 띠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 띠는 안 된다 저 띠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셀프로 이렇게 점을 보는 것도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띠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그리고 가족끼리 장사할 때도 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해놓으면 망해. 그죠? 다음 주 내일부턴 여기서 아버지 두부가게에서 일하려고요.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해? 제 맘대로요. 모든 일에서 손대. 아버지는 그동안 뭘 그렇게 잘하셨는데요? 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갈라놓는 가족 동업의 실체. 그래서 가족 간의 동업을 할 때 합의가 드는지 봐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동업할 경우 아버지를 높은 위치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아버지 명의로 해놓으면 망해. 있는 대로 고개가 푹 숙여져가고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부부궁합이 좋다고 해서 사업궁합까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다 떨고 뭐 먹고 뭐 담배 피우고 극과 극이 되잖아요. 사람 하나 죽어나가더라고. 귀신도 직접 실어서 놀아고 먹이고 해야지 장사도 어느 정도 터에도 손님도 이끌어줄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3년에서 7년까지 터고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진정한 장사의 신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